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바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그나마 지수 반등으로 상승 종목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최근에 정말 지수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났었던 종목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 속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테마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기 힘드시죠? 저희 마감인바 60분의 승부에서 섹터와 종목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까지 함께 배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저희 방송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시면서요.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는 또 궁금한 점, 오늘 시장과 또 방송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 의견 주시면요. 저희가 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확인하고 또 매수와 매도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 이지환 전문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저희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이제 방송에서 확인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호크아이 시스템이 뭔지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호크아이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매집의 단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주식을 이끌어가는 선도 세력들의 매집을 확인하고 이후에 펀더멘탈과 momentum까지 확인한 후 이 3박자가 잘 갖춰진 종목 위주로 추려내는 종목의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호크아이 시스템은 상승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 선물 혹은 공매도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집을 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이 양쪽 모두를 매수와 매도 매집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실 때 차트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차트보다는 실제적인 종목의 이면을 좀 파악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크아이 시스템이 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호크아이 시스템이 포착한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먼저 매도 쪽으로 포착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도 쪽으로 먼저 포착된 종목은 SKC입니다. SKC가 오늘 장중에 14% 넘는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우상향을 이어갔던 종목인데 오늘 큰 폭의 대량의 매도가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평소 대비로 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실리면서 가격적인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상당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포착한 이후에 왜 이런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SKC는 그동안 영국의 실리콘 응급제 생산업체인 넥시온과 추진한 합작법인 설립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SKC가 공을 들였던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넥시온과 협약을 하면서 응급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좀 되었는데요. 오늘 SKC 이사회에서 이 넥시온과 추진한 합작법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바로 이 합작법인 부결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락을 맞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늘 급락의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 약 한 9만 주 이상, 기관이 특히 3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과 실망 매물이 일거에 쏟아지면서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KC는 그동안 실적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탄탄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돌발적인 악재가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돌발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만약 본인이 단기 투자자라면 특히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우상향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 투자자라면 일단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아래쪽에서 형성되어 있는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인 이후에 추세선에서 다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은 이런 단발성 악재가 쏟아졌을 때는 펀더멘탈과 외국인 수급이 좋다라면 급락 이후에 반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전부 청산보다는 절반 정도 부분 익절 후 나머지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매수 쪽에서 포착된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의 장기 액티브 물량들이 공략을 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이 방산주와 관련된 이슈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특히 이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산 관련 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 특히 이 방산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단 코로나19에 급박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국방 예산을 줄여서 편법적으로 좀 땡겨와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국방 예산에서 일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넘어가고 좀 잠잠해지면 다시 국방 예산이 정상화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 증가 부분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국방 예산 증가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최근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더라도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한 13만 여, 기관들이 한 74만 여 주 이상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펀더멘탈과 함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을 좀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 차트상 우리가 주봉으로 좀 본다면 LIG 넥스원은 상당히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동반된 이후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초입 단계를 벗어난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그 주가 부담에 대한 일시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범위에서 본다면 여전히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적어도 이 종목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때까지는 지금의 실적과 외국인의 수급, 모멘텀을 바탕으로 본다면 주가 상승은 상당한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한 템포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방법을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만약 비중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관심을 가져봐도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오늘의 호가의 시스템은 매도 종목 SKC와 매수 종목 LIG 넥스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SKC는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특징주로 LIG 넥스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호크아이 시스템 굉장히 또 신기한데 저희 내일장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이틀간 급락, 미국 시장도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미국과의 악재가 좀 겹쳐 나왔는데, 중국의 성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또다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공급 쇼테이지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라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정치 조정을 좀 이끌고 있는 부분, 여기에 최근에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인데 사실 뭐 헝다 문제나 전력난이나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해결의 방안을 좀 잡아가고 있고, 다만 이 테이퍼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너무 1.5% 넘는 급등을 했지만 이 장기 급등이 조금 수그러든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간다라는 상황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 금리 인상 상황 기조에 맞춰서
전략을 재편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IT주를 비롯한 성장주 쪽으로 상당한 포커스를 맞춰서 왔고 주가 등락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아직도 개인 투자자 분들은 그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기술주 혹은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포지션을 그쪽 급격히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앞두고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변할 수 있는 증시가 한번 이제 다시 새로운 항공 탈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분기점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본다면은 매수하는 종목과 매도하는 종목이 급격히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주와 성장주, 플랫폼을 비롯한 일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뛰어넘게 오른 종목들은 상당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반면에 그동안 경기와 관련된 데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 혹은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뭐 은행이나 보험, 증권 같은 금융주들이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이번 조정 기간을 활용해서 본인의 포지션을 성장주 위주에서 경기 관련된 종목과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일단 저가 매수의 방법을 좀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다우지수의 흐름을 좀 본다면 아직 가격 조정이 완연하게 끝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급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3,600 정도 선 내외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지금 당장 급하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에 좀 눈치를 보면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 포트를 늘려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호크아이로 본 매수, 매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찾고 있는 이 호크아이 시스템인데요. 도움 되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문자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본 시장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최재원의 백전백승입니다. 위원님이 또 오늘의 테마를 정해주시고요. 또 오늘의 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제 나오셔서 오늘은 시장이 상승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 그렇게 나와서 좀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노란풍선도 어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아직 이즈미디어 노란풍선은 승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리뷰 좀 도와주세요. 일단 이즈미디어와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5%의 수익권 도달을 못했어요.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오늘 한 3%, 장중 한 3%까지, 3% 조금 넘게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 두 종목 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즈미디어는 평단가 근처고 노란풍선은 약간의 수익권인데 두 종목 다 이제 돌파였죠. 단기 저항 돌파였는데 이게 단기 저항 돌파, 이제 저항 돌파 매매법이라고 이제 많이들 하죠. 이 저항을 돌파했을 때 종목들이 보통 시장이 정말 좋으면 아니면 이 시장에서 지금 이 테마가 강하면 이게 돌파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갭을 뜨는 경우도 많고 다만 돌파 후에 항상 그 돌파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지켜주는지 지지를 받는지 지지라인을 테스트하고 나서 이렇게 오르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면은 노란풍선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16,850원을 오늘 돌파하고 여기를 한 번 정도는 지켜주는지 테스트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즈미디어 역시도 23,400원 부근을 오늘 한 번 더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두 종목 역시 다 흐름 좋고요. 5% 정도 수익권은 무난하게 이번 주에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무난하게 5%의 수익률은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너무 아쉬워요. 오늘도 수익률 괜찮게 나왔었는데 꼭 5% 달성을 해야지만 저희가 익절로 생각하고 5% 수익을 내면서 승을 거두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의 일부 들어봤고요. 오늘의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살펴봤습니다. 리비안 관련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 가지고 나오셨는데 리비안 관련주는 어제도 가지고 나오셨던 테마거든요. 계속해서 고 스톱 해봐야 될지 오늘도 역시 고인지 궁금한데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오늘 역시도 고입니다. 아, 고군요. 다만 이제 종목들을 조금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네. 자리를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장주로 보이는 대원화성과 에코캡은 오늘 또 상한가를 갔고요. 에코캡은 점상을 갔습니다. 뭐 매수할 기회조차 없었죠. 대원화성도 차트를 보면은 갭을 떴다가 거의 20% 가까이 갭을 떴다가 21% 갭을 떴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테마가 지금 엄청나게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제 리비안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좀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나 아니면은 루시드 드림이라고 또 전기차 회사가 하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리비안까지 세 회사랑 관련된 우리나라의 이 상장사들의 주가가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테마가 지금 커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점점 커지고 있고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으로 보면은 대장주는 대원화성과 에코캡일 것 같고요. 오늘 이게 두 종목 역시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새롭게 이제 동국 RNS가 오늘도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새롭게 편입이 되었죠. 이 동국 RNS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 10% 미만으로 갭이 뜬다면 갭 뜨고 살짝 아래로 줄 때 매수를 받아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에코캡과 대원화성은 살 수가 있나요 이게? 오늘 거래량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을 많이 안 쓰고 갔습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도 점상을 갔기 때문에 거래량을 안 썼죠. 추가적인 상승 역시도 굉장히 좀 개인들이 매수할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점이 나오고 조정을 조금 받을 때 살짝 아래로 시세를 줄 때 그때쯤이나 돼야 이제 매수 자리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두 종목이 대장입니다. 두 종목이 대장이고 많이 갈 거지만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매수할 기회가 없으니까 보유자분들은 혹시나 밑에서 타시는 보유자분들은 좀 더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동국 RNS 새롭게 편입된 동국 RNS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 매수 기회를 준다면 매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유 에이텍 역시도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오늘 이제 일봉상의 고점을 넘었습니다. 더 고예요. 더 고인데 아마 내일 갭이 뜨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갭이 뜬 다음에 밀립니다. 한번 밀린 다음에 한 1,600원, 1,500원, 1,650원 정도 이거는 자리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아래로 한번 갭이 뜬 다음에 조금 아래로 주면서 매수가를 줄 확률이 있습니다. 이 대유 에이텍 역시도 만약에 이 오늘 상한가인 1,770원이죠. 1,770원 아래로 밑꼬리를 달러 내려온다면 대유 에이텍 역시도 매수해봐도 좋은 종목인 것 같고요. 이제 자비스 이거는 루시드 드림 관련주입니다. 루시드 드림 관련주인데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3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루시드 드림 관련주이지만서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오늘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줬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대장까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리비안 관련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루시드 드림 역시도 미국에서 굉장히 기대받고 있는 전기차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비스 역시도 봐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종목이 정말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상위권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자비스까지 보이고요. 이 종목들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원화성과 에코캡은 매수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는 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국 RNS랑 대유 에이텍, 자비스 그 외에 이제 만약에 내일 새로 편입된다면 편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테마는 아직도 고입니다. 네, 일단은 에코캡과
하이텍과 대원화성은 지금 약간은 스톱 쪽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리비안 관련주들이 이제 테마가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종목들이. 근데 사실 지금 이 테마가 쉽게 된다면 더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도 리스크보다는 그래도 수익률을 더 챙겨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비안보다는 테슬라 쪽이 조금 더 전기차 시장에서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기차 개발을 시작을 했죠. 애초에 테슬라가 원래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아니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인수를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 배터리 관련돼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고 이제 앞으로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좀 자체적인 기술이 많습니다. 자체적인 기술이 많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관련된 총 플랫폼으로서의 좀 기능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이 갖고 있는 점유율을 봤을 때 테슬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앞서 나가지 않을까 한동안은 좀 새로 생긴 전기차 회사들이 있지만 좀 따라가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3대 전기차 회사죠. 테슬라를 필두로 오늘 이제 요즘 한창 핫한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 드림까지 세 종목의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는 계속해서 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남북 경협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도 지금 계속 들썩이고 있는데 남북 경협 테마는 고 스톱인가요? 남북 경협 테마도 고입니다. 고군요. 네. 왜 그런가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이제 셀비엠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하면서 무력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예전 같은 이제 도발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근데 이제 제가 월요일 날인가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다음 날 동해에다 미사일을 쐈죠. 미사일을 쏘면서 시세들이 좀 이렇게 분출되지 못하는데도 밀리지 않았어요. 남북 경협주들이 밀리지 않았고 이게 뭐 정치적인 관련된 뭐 쇼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무력이 어차피 원래 전쟁했어도 이겼겠지만 이제 압도적인 수준으로 바뀐 겁니다. 이번에 뭐 현무4라고 이번에 새로 개발한 미사일 같은 경우도 뭐 지하에 벙커가 있든 말든 간에 지하 100m까지 타격을 주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타격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요. 사실 막말로 이제 SLBM이 들어가가지고 그 인근 바다에 이제 잠수해가지고 현무4를 막 난사하면은 어떻게 뭐 핵을 쏠 시간도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력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어느 정도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도발하거나 이렇게는 어려워지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협주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다. 조금 더 진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진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종목별로 좀 한번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남북경협주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대장으로는 요즘 현대 엘리베이터랑 아난티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그 두 종목을 보고 이제 제가 들고 와서 이제 첫 번째 성공을 했던 코아스,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제 히든 종목이었던 JEST나 그다음에 이제 신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여주시죠. 아난티 같은 경우는 오늘 밀렸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갭을 떴다가 밀렸는데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음봉을 이제 하락지 뭐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려오는 음봉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수를 받지 마시고요. 이 갭이 떠 있잖아요. 여기에 갭이 떠 있기 때문에 이 갭 정도를 메우는 선에서는 한 11,000원, 12,000원 아래 부분부터는 매수를 받아볼 만해 보이고요. 당장의 매수보다는 아난티 같이 이렇게 갭이 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갭이 메워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갭이 안 떠 있죠. 갭이 안 떠 있고 현재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움직임이 좀 지저분하죠. 어떻게 보면은 깔끔한 모습은 아닌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받아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근데 보면은 이 두 종목보다 이제 제 히든 종목이었던 JST나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상한가 가면서 뭐 좀 밀리나 싶더니 오늘 역시도 이제 5,000원을 갔죠. 5,000원이 이제 제가 5,000원 4,900 얼마가 원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했던 목표가인데 JST나는 기술적으로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한 겁니다. 목표가에 도달하고 굉장히 강하게 밀리는데 JST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상승하기 전부터 봤던 종목으로 맞아요. 이제 차트적으로만 보자면은 지금 당장은 매수하기가 좀 꺼려지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표가 자체를 제가 4,900 얼마로 잡았던 만큼 이제 패턴 값이에요. 이게 여기까지는 원래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강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을 조금 이 열을 조금 식힐 때까지는 조금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제 주유소 때 이걸 보고 제 말을 듣고 사신 분들은 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코아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고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코아스, JST나 말고는 코아스랑 이제 코아스는 계속해서 볼만할 것 같아요. 코아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원 같은 경우도 갭이 떠 있죠. 신원 역시도 이제 아난티랑 좀 같이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신원이랑 아난티가 좀 대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갭이 메워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매수를 받아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이 대북주가 정말 큽니다. 남북 경협주가 정말 큰데 정말 큰 테마인 만큼 앞으로 점점 이렇게 남북 관계가 좀 진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의도대로 좀 진전이 있을 때마다 경협주 쪽에서 많은 순환매가 돌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대장은 아난티와 신원으로 보이지만 점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면서 점점 더 많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의식하시면서 이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너무 이렇게 한 종목 갖고 2배 이렇게 목표하기보다는 좀 종목들 순환을 따라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 순환매를 좀 보자라는 네. 말씀이시죠. 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고를 외쳐주시면서 계속해서 JST나 코아스, 아난티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재원 의원님의 도전 백전백승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또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죠. 오늘의 테마도 마음에 드셨고 또 종목도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주목해보면 좋을 코너죠.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시는데 도전 백전백승입니다. 수익률 5% 달성 시 익절을 계속하는 코너인데요. 먼저 운영 원칙 만나보시죠. 네, 도전 백전백승 운영 원칙입니다.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톡방에서 공지를 합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도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남북 경협주 코데즈 컴바인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역시 남북 경협주입니다. 앞서서 남북 경협주 테마도 계속해서 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JST나 그다음에 코아스로도 1승을 또 거두셨는데 코데즈 컴바인까지 가지고 나오셨어요. 자세한 분석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코데즈 컴바인과 JST는 원래 제 관심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종목 다 사실은 경협주인지 몰랐어요. 네. 몰랐고, 근데 이제 JST나 같은 경우는 경협주로 이제 편입 이렇게 엮이면서 많이 올라갔고 코데즈 컴바인 역시도 이제 찾아보니까 경협주라고 하더라고요. 경협주라고 하는데 경협주는 앞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굉장히 순환매가 돌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직 안 오른 이런 코데즈 컴바인 같은 종목을 찾아서 자리가 좋다면 진입해보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원래 이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이 남북 경협주 새로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도전 종목으로 내겠다 해서 원래 어제 낼라다가 어제는 노랑풍선이 더 좋아 보여서 이제 오늘 코데즈 컴바인을 들고 왔는데 사실 어제 냈으면 오늘 5% 성공을 했죠. 오늘 5% 넘게 가면서 성공을 했는데 일단은 더 갈 것 같아요. 코데즈 컴바인 역시 좋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 종목은 아닙니다. 돌파 종목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돌파를 못했죠. 오늘 돌파를 못했지만 이 2,850원 부분이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입니다. 여기를 충분히 잘 지켜주고 있고 이제 여기서 거래량 터진 다음에 강하게 밀릴 때도 지켜주었고 한 번 더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2,850원까지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이탈하지도 않고 한 번 이렇게 쭉 올라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밀렸음에도 들고 왔고요. 5% 정도는 무난해 보인다. 경협주를 엮이면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는 5%를 넘어가면 네. 5%를 매수가 기준으로 5%를 넘어가면 승으로 챙기기 때문에 5%부터는 이제 참 다율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5%에 같이 자르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일단 5%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지금 코데즈 컴바인 가지고 나오셨는데 매수가를 그럼 정확히 몇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제 동시효과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딱 20분이 돼서 동시효과가 들어갔고 3,160원이 이제 들어갔는데 아마 종가는 3,160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어제 제 방에 노란톡방에 이제 그런 질문이 왔습니다. 동시호가에 매수를 걸었는데 매수 체결이 안 됐다. 여러분 이제 동시호가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네. 3,660원에 지금 동시호가가 형성이 돼 있으면 매수 주문을 한 두세 호가 정도 위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두세 호가 정도 위에 넣으셔야 체결이 종가로 되기 때문에 두세 호가 위에 넣는다고 그 가격으로 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종가 끝나고 나서 이 동시호가를 주문을 다 취합해서 가격을 정한 다음에 딱 그렇게 한 번에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세 호가 위에 걸어 놓으셔야 조금 안정적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네, 동시호가에 대한 꿀팁까지 좀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3,160원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코데즈 컴바인이 계속해서 남북 경협주로 주목을 받는 게 코튼클럽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코데즈 컴바인 하면 먼저 의류, 뭐 이너웨어 이런 게 떠오르는데 혹시 이게 경기 민감주 쪽으로 엮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엮이든 안 엮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현재로 네네. 차트가 일단 굉장히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높게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5% 달성 후에 다시 밀리면은 또 다시 도전 종목으로 들고 와서 어떻게 보면 재탕, 삼탕을 해먹을 수도 있지 않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목적이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승만 얻어가면 된다. 5% 수익만 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의 도전 백승, 도전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한 번의 승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또 뭐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전략도 그때그때 좀 발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여기에서 이 코데즈 컴바인도 그렇고 계속해서 가져가시겠다라는 종목들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매매해보시면서 즐거운 수익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재원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수저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일단 이정수 위원님이 장 마감 때쯤에 이 시장 정리와 또 특징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이정수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종목들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자, 항상 이 시간에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시장 정리도 해드리고 종목 분석도 해드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만약 추천 종목이 궁금하시면은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추천 종목을 드리니까 그때에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 밴드 전략입니다. 자, 먼저 일단은 시장은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1단계는 지금 경계, 2단계는 조심, 3단계는 위험, 4단계는 폭락으로 봤을 때 지금은 경계에서 조심 정도 하는 1에서 2단계라고 어제 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여전히 시장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1, 2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위험한 단계로 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3단계로 간 것은 아닙니다. 지수가 일단은 3단계가 해제가 되려면 3,100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3,200을 돌파를 해주면 그때서는 뭐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그래서 3,100을 안착하면 조심 단계가 해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3,200이 안착이 되면 경계 단계도 이제 필요가 없는 모두가 행복할 흐름이 되는 거라서 저게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문제는 빠질 때가 문제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빠질 때가 문제인 거죠. 뭐 올라가면 뭐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빠질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빠지는 상황들로 이제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아직 상황을 보면 3,100을 안착을 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기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러면 많이 왕창 샀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외국인이 사기는 했지만 거기다가 지금 뭐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오늘 중국 증시 반등은 나왔지만 어마어마하게 폭등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는 오늘 살짝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봐도 뭐 그렇게 신통치 않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만 보면 특히 오늘 엔터주라든지 남북경협주라든지 가는 애들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체감이 좋을 텐데 그거 지금 대형주도 사실 반등은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 외에서는 그렇게 체감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시장 해외 시장도 애매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수급도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질 않기 때문에 재차 하락할 것을 대비도 해서 지수가 3,000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반등을 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을 주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현금 비중을 1에서 20% 정도는 조금 해주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다시 좋아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3,000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현금화 비중을 20%가 아니고 30% 더 늘려야 되겠죠. 근데 아직 시장이 뭐 하락세로 내려가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만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기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으로 돌입을 하면서 현재 자리에서 3,20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주들 위주로의 잔치가 벌어지든 아니면 뭐 특정 섹터들의 종목들 잔치가 벌어지든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5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라 해가지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장은 흔들었지만 주식은 어떻게 됐어요? 선익 시스템은 100%가 넘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졌죠. 그래서 5월 달에서 이렇게 뭐 YJ 게임즈라든지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듯이 지금은 특정 섹터들의 종목들이 시장이 박스권이 유지만 되면 그래서 3,000이 깨지지 않으면 이렇게 소비주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충 힌트를 드렸죠. 제가 계속 말씀을 강하게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갈 업종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서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소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는 제가 8월 달에서도 9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소비주 쪽으로 매집이 들어가 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 여행주, 항공주가 박살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등 종목들, 강한 종목들은 여행주하고 항공주들인데 사실 그 얘기도 8월 달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이야기했었던 여행, 백화점, 항공주들 얘기했었는데 이미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은 공략하기가 조금 그렇고 물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갈 겁니다만 그리고 순환매로 봐야 할 업종들을 바로 여러분들한테 소비 업종을 그중에서 순환매로 나올 수 있는 걸 이제 영화 업종, 그다음에 엔터주들,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 그 소비주들에서 엔터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침 방송, 아침에 이제 9시 50분, 그러니까 거의 10시에서 이제 하는 그 방송을 열심히 봤다면 제가 한 달 내내 계속 추천했던 종목이 엔터주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눈치를 챘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몰랐다면 거의 뭐 간첩이죠. 그렇죠? 실전 매매 정수를 보는데 엔터주들을 이종 전문가가 얘기했던 걸 몰랐다. 그러면 그건 거의 뭐 간첩 수준 정도 될 정도로 최근에서도 한 15번을 추천을 했어요. 물론 종목이 좀 중복이 됐고 종목이 여러 개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SM도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서는 YG도 추천했었고 9월 달에 그리고 모두 추천했냐면은 중복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했던 게 키스트, IHQ, 그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 요 종목을 최근에서 중복적으로 3번씩은 아마 추천을 했을 겁니다. 3번 넘게 추천한 애들도 있을 텐데 뭐 제이 콘텐츠들이 있고 그래서 제이 콘텐츠라는 종목도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아주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침 방송에서 실전 매매 정수를 보셨든 아니면 신의 한 수를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한 수를 보신 분들도 계속 제가 엔터주들이 여행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항공주하고 이쪽이 강하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들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가 68%일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곧 70%가 돌파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엔터주들은 공연 재개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이슈가 될 거다 그랬는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유럽에 이제 공연을 재개한다라는 11월달 그 얘기도 다시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YG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이쪽도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지금 너무 싸다. 그래서 리베이팅을 하겠다. 그래서 가격을 다시 가치를 다시 재조정하겠다라는 기사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들도 YG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을 3분기를 미리 예상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이미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해가지고 지금 뭐 엔터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 얘기들을 이미 아침에 실적 매매 정수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그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올라갈 때가 되면 기사화되면서 나올 거라 그랬죠. 진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었던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체감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마 체감이 유독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 방송에 실전 매매 정수를 보신 분들은 체감이 굉장히 좋으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의 한 수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3시 25분에서 계속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장의 그 흐름들을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종목의 섹터들도 좋은 쪽도 이렇게 점수를 매겨드리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아침 방송과 그다음에 장마감 방송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라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남북경협주도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요. 아침에 움직임이 좀 좋았죠. 제가 어제 전까지 아마 흔들게 되면 뭐 미사일 발사할 때도 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히려 흔들면 남북경협주들이 매매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이제 아침 방송하고 요 방송에서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안 했다면 아마 상담 방송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남북경협주들 상당히 강하다. 조정받으면 이쪽을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경협주, 소비주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찍어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시장 흐름들은 뭐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바닥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엔터주의 흐름들, 특히 오늘 수급이 굉장히 강하고 좋았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는 거 좀 좋을 것 같고요. 2, 3일 동안에 시장이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지, 하방 경직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다지면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천이 지지가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현금화 대응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빠질 때 대응하려고 그러면 대응이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서 3천이 이탈되게 되면 현금화 대응은 20%가 아니고 30%, 50%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이탈은 한 건 아니고 여기서 3,100을 안착을 하고 3,200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소비주는 더 강하게 움직일 거고 소비주 다음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화했던 종목들을 다시 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응의 관점에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외 증시가 아직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일본 시장, 중국 시장도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인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 대응 1, 20%는 필요하다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대하T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하TI 일단은 주가 흐름이 오늘 윗꼬리가 좀 생기면서 장대 연봉이 나왔죠. 바로 외국인들이 싸그리다 오늘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았던 것 같은데 일단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죽거나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서부터 강했었던 이유들은 여러분들도 기사로 봤겠지만 김정은이 10월 초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소식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지금 강하게 움직인 건데 말 그대로 10월 초부터 그동안 관계 악화로 단절을 시켰었던 통신 연락선들을 10월 초부터 복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밝혀지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아난티라든지 대하TI라든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고점에서 뭐 대하TI도 그렇고요. 아난티도 마찬가지고 장중에 이렇게 차익 실현들이 나와주면서 매도가 나온 부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차례 다시 한 번 더 흔들었다가 가겠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대하TI는 오늘은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대하TI도 이 바닥에 있을 때에서 표적 종목으로 아침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수익을 어느 정도 지금 냈던 종목이에요. 냈던 종목이고 지금도 수익이 지금도 나인 상황인데 아침에 팔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조정받으면 남북경협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하TI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6,200원, 뭐 6,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요걸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테마주 다음으로 이제 초록뱀 미디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초록뱀 미디어서부터 해서 키스트, IHQ 죄다 폭등을 했죠. SM라이프도 마찬가지고 딱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강하게 최근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아침에 키스트, 초록뱀 미디어, IHQ, SM라이프 디자인, 그다음에 J콘텐트리 이렇게까지가 가장 최근에서 계속 추천했던 종목이고 9월 초에서는 YG엔터까지도 추천했었던 이런 종목인데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금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이런 데에서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와 예능을 통틀어서 TV 프로그램 대상으로 순위를 집계하는 데에서 전 세계 지금 부분에서 지금 계속 7일째 1위를 계속 달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토크쇼라든지 지금 CNN에서도 해외 주요 언론사에서도 계속 호평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CNN도 오징어 게임이 이제 정말로 재밌다. 뭐 어린이 게임을 하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정말 끝내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 과거에 기생충에서 나타난 것과 매우 흡사하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우수성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콘텐츠 제작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분명히 오징어 게임 2가 시즌 2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이거를 안 만들 리가 없죠.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 2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거고 그거에 또 대비된 뭐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들어올 거니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뭔가 좋은 제작 프로그램들을 국내 컨텐츠 제작사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호재거리로 다시 한 번 더 움직여주겠죠.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들도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뭐 얘는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OTT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도 이거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작년에도 추천했었고 이번에서도 2,600원대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작년에서는 수익률을 112%를 찍었던 종목이고 지금도 대략 한 14% 정도를 찍고 있는 종목인데 아마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여러분들 적극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일단은 여기서 이제 세 번째에서는 그동안에서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자, SM입니다. 자, SM을요, 제가 작년이에요. 올해는 아니고 작년 8월 달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수익률이 무려 132.6%를 찍었거든요. 작년 8월 4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엔터주들을 좋게 보고, 그래서 그때 당시 8월 4일 날, 그러니까 얘만 추천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키스트 아니고 IHQ도 그때 당시 추천했었어요. IHQ도 작년 8월 달 추천해가지고 얘도 100% 수익률을 찍었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초록뱀 미디어도 작년에 7월 달, 8월 달 추천해가지고 112% 찍었던 종목이었고, 마찬가지 작년에 SM도 추천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왜 또 올라갔느냐? 자, 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일단 지금 엔터주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이유들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고요. 팬들이 만들어놓은 이제 플랫폼 DOU가 이제 상장을 11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DOU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가 JYP하고 그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SM과 그다음에 키스트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종목들이 SM 자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이 그 기대감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마 이게 11월 달에 상장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기가 외국인들도 오늘 많이 매수가 들어왔죠. 아마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률은 지금 132.6%인데 이것도 한 150%, 200%를 보면서 가져가시고요. 이걸로 순항하게 되면 SM 라이프 디자인과 키스트도 계속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점수는 70점 정도, 왜냐면 아직 3,100을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안착하면 80점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70점 미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75점 미 정도. 시장은 아직 별로기 때문에. 근데 종목은 업종 섹터든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85.5 상당히 좋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주들이 좋아요. 그래서 여행, 그다음에 항공, 뭐 카지노, 영화 제작, 엔터주 이런 식의 이제 소비주들이 계속 강할 것 같아서 이렇게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상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오늘도 마감 시간인 이 시간에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특징과 이슈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엔터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도 참 기억에 남는데요. SM도 정말 수익률 좋고요. 앞으로도 이 테마가 좀 확산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했고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